추첨을 통하여 10명에게 국가대표 유니폼을 증정을 합니다. 이벤트 응모 방법은 저희가 커뮤니티 탭에 이거 관련돼서 올려놓겠습니다. 4만이 되면 국대 유니폼 10장 쏘겠습니다. 기아가 뭐 내일을 포함해서 과연 이제 외국인 선수들 잔류시킬 수 있을지 또 이번 가을 그 FA 시장에 큰 손이 될 수 있을지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제목은 이제 내일을 잔류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죠. 그러면 내일 얘기부터. 네네. 네. 제임스 네일 선수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제가 뭐 불과 이제 1시간 정도 전에, 네. 이제 한 2시간 정도 됐는데, 심지학 단장이 가장 강력하게 잔류를 시키겠다. 어떻게든 잡아놓겠다라고 한 선수가 제임스 네일 선수입니다. 심지학 단장이 어떤 얘기를 하냐, 무조건 잡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선수가 기량이야 뭐 말할 것도 없는데 그 한국 부상 후에 한국 시리즈를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보여준 게 정말 기아 구단 전체의 이제 네. 마음을 움직이게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감동을 줬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사실 진짜 웬만한 외국인 투수면은 이렇게 안 합니다. 맞아요. 그냥 다시 미국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회복하고 좀 던져봤는데 되게 될 것 같아? 네. 안 돼?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근데 모든 걸 다 한국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빠르게 회복을 했어요. 이 선수는. 예, 처음에 이제 수술 받았을 때 그 예상 기간보다 이 기간을 훨씬 단축시켜서 훨씬 빠르게 공을 잡고 불펜 피칭에 들어가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너무 고맙다. 한국 시리즈에서 던지기 위해서 보여준 이 모습들이 정말 고마웠기 때문에 게다가 기량적으로도 뭐 더할 나위 없는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잡으러 노력할 것이다. 이게 오늘 심지학 단장이 기아 자동차 본사 양재동에서 보고를 마치고 나와서 저한테 전달한 멘트입니다. 아마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잔류 확률이 높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일 선수도 굉장히 기아 타이거즈에서 생활에 만족을 했는데 이게 시즌 후반에 한번 부모님이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해요. 아들이 한국에서 슈퍼스타 대접을 받고 에이스 대접을 받고 정말 가장 뜨거운 팬들의 이런 성원을 받고 이런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일 선수도 그것 때문에 좀 동기부여가 더 된 것 같아요. 부모님이 또 워낙 좋아하시니까. 예, 아마도 네일 선수의 잔류 확률은 굉장히 높다. 물론 변수는 있죠. 최근에 또 이제 KBO에서 굉장히 잘한 투수들이 외국인 투수들이 메이저리그에 또 굉장히 좋은 조건에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보장 계약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변수라면 변수지만 기아는 기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는 에릭 패디와 제임스 네일을 좀 비교를 많이 해봤어요. 네. 나이도 93년생 똑같고 저는 그래서 메이저 콜을 한번 받을 것 같아요. 받게 되면 패디가 받았던 계약만큼의 제안을 받으면 네일이 많이 흔들릴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1993년생이면 메이저리그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찬스입니다. 네. 그리고 보통 1년 계약 안 주고 2년 정도 계약을 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고 로테이션 보장을 해주면 저는 지금 서비스 타임이 내일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은 못했지만 마지막 도전을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또 50대 50으로 보는데 또 하나 이제 그 뭐 어찌됐건 지금 패디는 가서 성공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고 저는 이번에 그 한국 시리즈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구속과 또 스위퍼 이런 걸 보면서 요 정도면 패디 못지 않겠다. 네. 이런 걸 만약 메이저리그 구단에 체크를 했으면 저는 내일이 거부하기 힘든 제안을 한번 던지지 않을까? 이러면 내일 잔류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참 사람 사는 데가 다 비슷한 게요. 네. 패디 선수의 이런 과정을 돌아보면은 작년 이제 스토브리그 때 패디 선수는 심지어 경쟁이 붙었어요. 그쵸. 화이삭스와 매츠와 또 한 팀이 있었는데 하여튼 세 팀이 경쟁을 했습니다. 패디 그렇죠. 선수 데려오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더 좋은 예상보다 좋은 계약 조건에 2년에 사인을 한 거죠. 1,500만 달러로 와이삭스랑 네, 계약을 보장 했으니까. 계약을 보장이에요.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죠. 결국에는 저는 네일 선수의 변수도 이제 시장에서 공표될 거예요. 그렇죠. 과연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끼리 또 경쟁에 붙느냐. 그럼요. 붙으면은 진짜 계약 규모는 치솟습니다. 네, 한국이랑 똑같아요.
근데 붙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그렇죠. 메이저리그도 이 안정장치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막 1+1 걸 때도 있고 뭐 선발을 보장해주냐 안 해주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붙으면은 뭐 선발도 보장해줄 것이고 계약 기간도 늘어날 것이고 금액도 커지겠지만 만약에 보장 막 경쟁이 안 붙는다 이러면은 저는 기아가 충분히 같이 비딩을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메이저리그 스토브리그에서의 제임스 네이 선수의 평가가 그렇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럼 일본에서도 이 선수한테 관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있죠. 내일한테. 예. 그랬을 때도 기아가 붙었을 때 그래도 되겠냐, 메이저리그보다는 덜 위협적일 걸로 보여요. 일본이. 예. 그래서 메이저리그 규모가 너무 크니까 맞아요. 네, $1000만 넘어갔잖아요. 1,100만 달러면 2년이면 기본 750 아니에요. 네. 그러면 못 네, 따라가죠.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사실 일본 프로야구도 우리나라 외국인 선수한테 돈을 많이 주면서 좀 네, 데려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가 네, 있죠. 그랬을 때도 기아가 그거를 네. 좀 붙어서 할 만하냐라는 것도 좀 궁금해요. 네, 보통 그때 맥시멈이 막 $300만 까지도 네, 그렇죠. 갔던 기억이 나긴 해요. 네. 네. 그러긴 한데 그래도 더 위협적인 존재는 뭐 패디 선수 연평균 $750만 줄 수 있는 미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36년산 타이거스 팬. 저런 외인이 $70만 달러라니 고맙고 팬으로 남아줬으면 하지만 그래도 미국 가면 응원한다. 예, 저는 그래도 지금 현재 스코어는 조금 더 기아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기아가 일단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패디 올려줘야 선수는 되겠죠. 화이트삭스랑 계약을 했고 트레이드 마감일에 이제 세인트루이스. 그렇죠. 네. 윈나우 팀으로 간 거죠. 화이트삭스는 완전 리빌딩 팀이었기 때문에 그때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리 켈리 선수도 좀 그랬어요. 메리 켈리 그쵸. 선수도 애리조나 가지고 성적 안 나올 때 맨날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막 트레이드 영입 대상으로 막 거론되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리그도 투수가 별로 없습니다. 선발 투수. 코로나 시기를 거친 네. 다음에 정말 괜찮은 선발 투수가 없어요. 네, 그 부상이 너무 많습니다. 부상, 그러니까요. 수술이 너무 많습니다. 네. 덥다 더니 크로우 선수는 재활을 마치는 그 시기가 내년 시즌 중반 정도로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내년은 복귀가 내년은 네, 어렵죠. 그래가지고 내년 안 돼요. 아마 크로우 선수를 보게 된다면은 26년이 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이언츠큐님 현대 기아차가 세계 탑 3대 자동차 회사인데 돈은 엄청 많지만 쓸 수 네. 있는 돈이 정해져 있어요. 네. 외국인 타이거즈한테 선수 뭐. 400만 달러. 맞아요. 외국인 선수 샐러리 캡이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 선수 3명의 총합이 예, 그 일정액을 넘으면 안 그렇죠. 됩니다. 네. 백정민님 멤버십 감사합니다. 네. 네, 맞아요. 아직은 이제 크로우는 조금 더 보셔야 되고 뷰캐넌 선수 물어보셨는데 뷰캐넌 선수의 복귀는 글쎄요 어떨까요?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또 방출됐다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필라델피아? 뷰캐넌 선수는 네. 사실상 뭐 메이저리그 계약이나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선수가 올해 보여준 퍼포먼스가 어땠나 좀 반등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뭐 네일 선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네. 나머지 2명 외국인 선수도 맞아요. 말씀을 소크라테스. 드려야겠죠. 네. 라우어 소크라테스 선수는 좀 중립적인 입장, 뭐 흔히 말하는 뭐 중립기어,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에 초점을 맞추는 느낌. 예, 소크라테스 선수, 라우어 선수 모두 뭐 소크라테스 선수는 꽤 긴 시간 동안 이 워크에스익을 증명한 선수입니다. 라우어 선수도 이 선수가 이래서 빅리그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활약을 했구나 이런 자세를 보여줬대요. 이 부분에서 정말 고맙고 하지만 시장을 안 볼 수가 없다. 일단 이게 그 메이저리그 이 FA 시장은 정말 방대합니다. 그럼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수들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이 쏟아져 나왔을 때만 놓고 보면은 진짜 좋은 선수들 많거든요. 데려온 선수도 많고. 그렇죠. 이 선수 오면 대박이다 이런 선수 많거든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점점 좁혀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중에 아시아행을 원하는 선수가 있고 그럼요. 원하지 않는 선수가 있고 그리고 외국인 선수 계약 상한선인 $100만 만족하는 선수가 있고 그럼요. 만족하지 않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00명 정도가 된다고 치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한 50명, 40명, 네. 30명으로 점점 줄어들어요. 일단 기아는 라우어, 소크라테스 선수는 이 시장 상황을 같이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두 선수의 잔류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타자는 뭐 어쨌든 네. 소크라테스보다 더 나은 선수가 나오면 당연히 네. 바꾸겠죠. 네. 올해도 소크라테스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기아잖아요. 맞습니다. 한 번은 뭐 교체 가능성도 좀 대두가 됐었고요. 올해 특히 외국인 타자들이 다 너무 잘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 선수가 굳이 순위를 매겨보자면 좀 중하위권 그런 순위였기 때문에
아마 뭐 말씀드렸지만 기한 넓게 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시즌 초 중반까지도 사실 소크라테스 뭐 박군이 많이 이렇게 고민을 맞아요.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네, 당시 심재혁 네. 단장도 현장의 판단 그리고 팬들의 판단 다 지금 두루 살피고 이에 맞춰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뭐 이미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제 아까 그 슈퍼챗도 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백정민님이 저기, 신분 그 요청 있죠? 왔는데 신분 요청. 무슨 의미냐? 강백호 선수랑 네, 김혜성 선수가 네, 왔잖아요. 이것도 제가 김혜성. 이제 취재를 했는데요. 김혜성 선수야 사실 어느 정도 뭐 예상이 공표를 됐잖아요. 했죠. 예, 네. 그리고 뭐 지금 뭐 이루수가 필요한 팀들이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뭐 많이 왔었고요. 스카우트가 메이저리그. 강백호 선수가 좀 깜짝 놀랐죠.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강백호 선수가 훈련소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현재 훈련소에 있는 강백호 선수의 의사를 물어보긴 어렵지만 훈련소에 입소하기 전에 강백호 선수 측의 입장은 도전은 내년에 하겠다. 그렇죠. FA가 되면은 FA 가 되면. 포스팅이 아니라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분조회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네, 일이고요. 그냥 하는 거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1년 전에 함덕주 선수도 신분조가 있었고 맞아요. 네, 맞아요. 심지어 오퍼도 있었는데 이 오퍼의 내용이 LG의 FA 계약 오퍼보다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럼요. LG와 사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신분조회가 물론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시작점이긴 하지만 이게 뭐 절대적으로 크게 작용한다 이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백호 선수가 빅리그를 바라보는 시점은 1년 뒤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MLB.com에서 올해 KBO에서 뛴 선수 중에서 이제 관심 가는 MLB에서 주목할 만한 선수로 여러 명을 꼽았어요. 앞서 이제 김혜성 선수 얘기했고, 네일, 하트 이런 선수들 얘기했고, 헤이수스, 윌커슨 이런 선수들도 MLB.com에서 눈여겨볼 만한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이젠 기아가 특히 국내 선수,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를 잔류시키고 못 시키고는 기아 한 팀만의 의지 갖고는 좀 어려운 맞아.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더 큰 리그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렇죠.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뭐 붐이 좀 된 적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면서 린드블럼 선수도 굉장히 그럼요. 좋은 조건으로 갔는데 또 린드블럼 선수는 잘 못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성공 사례만 있는 건 또 아니라서 이게 참 뭐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고민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결국 이제 투수가 별로 없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덥다더님은 만약에 이 소크라테스를 보내면 일루스 외국인을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아마 그 부분도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루수 외국인, 일루수는 뭐 코너 내야수가 다 그렇습니다. 네. 기준이 높아요. 맞아요. 네. 일루스는 아무래도 타격. 그렇습니다. 타격의 이 데이비슨이나 네, 오스틴 조 데이비슨, 오스틴 골든글러브급 딘. 이제 네. 그 정도급으로 바라보고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홈런 30개 이상을 맞아요. 치고 100타점을 칠 수 있는 타자.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타자가 지금 기아 타선에 추가가 된다. 그러면 기아 타선은 더 무서워집니다. 더 무서워지죠. 네. 그리고 보통 데이비슨 선수도 그렇고 특히 오스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외야수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선수를 보면은 멀티가 되는 선수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네. 일루도 물론 되지만 다른 데도 좀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는데 그런 선수가 만약에 온다? 네. 기아 타선은 진짜 정말 무서워지고 이런 엔트리 운영, 라인업 운영도 굉장히 좀 편리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대도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아는 외국인 스카우트를 메이저리그 프런트 경력자로 쓰고 있습니다. 2명이나. 예. 그 중에 한 명은 뉴욕 매치에서 거의 부단장급까지 했던 분. 그러니까 좀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이제 좀 약간 현지에서 네. 물러나신 분이긴 하지만 그 대신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굉장히 그렇죠. 풍부하고 뭐 인맥도 굉장히 많고. 예, 그게 그런 다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명이 지금 미국 현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아는 좀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오는 특히 이제 그 외국인 타자들 멀티 포지션을 하잖아요, 되게 뭐 내야수도 하고 외야수도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저희 아마추어에 계신 분한테 질문했어요. 왜 우리는 멀티 포지션이 좀 어렵냐?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리틀 야구를 보통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학교 야구를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유격수를 했던 친구는 계속 유격수를 하는 거예요. 유격수 잘하는 선수가 물론 포지션에 밀려서 다른 포지션을 가긴 하지만 유격수를 잘했던 선수가 다른 포지션을 안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우익수로 나왔던 선수는 계속 우익수를 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내야수로 들어오지 않는데요. 근데 미국은 리틀 야구를 할 때 좀 체인지. 선수가 많으니까 돌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팀이 강팀이면 내가 우익수를 볼 수밖에 없는 선수면
오늘 유격수를 시킨대요. 약한 팀하고 대결할 때. 아. 로테이션으로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포지션이 가능해서 어렸을 때 나 뛰어봤어 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결국 메이저리그를 가도 커리어가 없는 선수들은 사실은 바로 내가 유격수를 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외야부터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내야로 들어오고. 그래야 본인의 가치도 올라가고 메이저리그의 서비스 타임도 길어지고 이런 게 생기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애초에 네. 리틀 야구, 학교 야구에서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멀티 포지션이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걸 보여주는 팀이 샌디에고 아닙니까? 맞아요. 진짜 다 유격수도 볼 수 다 있지만 뽑아, 유격수로 네, 모아놓고. 내야 전 포지션이 네. 되고 또 외야로도 가고 그러면서 또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 그 김하성 선수가 키움 때 계속 유격수하다가 그렇죠. 뭐 3루수로 이동하고 그랬을 때 그 설득을 하는데 굉장히 감독 코칭 스태프가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김하성 선수한테 큰 득이 됐죠. 맞아요. 예. 그게 또 선수들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자존심이 또 있습니다. 특히 약간 유격수.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기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FA 계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 외인 계약도 서둘러야. 네, 이 서둘러의 이제 가운데 그 내일 계약도 그렇죠. 서둘러야 이렇게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플러스 내부 FA. 내부 뭐 FA. 장현식 선수라는 네, 거.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도 네. 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장현식 선수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고 심지학 단장도 애초에 예상을 했어요. 일찍이 우리 팀에서 탐대만 선수가 한 명 있다고 지금 FA 선수 한 중에 명이. 걱정이 된다고 한 명 있다고 이 선수 지금 그 걱정을 한 8월인가 9월부터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요. 너무 지금 중간 투수 FA가 많아요. 그렇죠. 네, 많고 뭐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에이전시가 또 많이 데리고 있고 네. 이 부분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이에요. 물론 당연히 장현식 선수를 잡으려 할 것이다. 네. 심지어 단장 이렇게 얘기했으면 당연히 잡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가가 나온다. 그렇죠. 예, 뭐 적정가가 아니라 이 선수의 기량에 따른 뭐 계약 규모가 아니라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약 규모가 결정되는 상황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수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열리면은 이 시장의 흐름을 안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잔류를 시키려면은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또 그럼요. 그만한 계약 규모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장현식 선수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최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6일 땅 하면은 계약할 것 같다라고 했지만 장현식 선수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 댓글창이 지금 저희가 외국인 선수로 기아가 1루수를 데려오면 좋겠다 그랬더니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 예? 저희 의견이 아니라 아까 네. 댓글 의견이었어요. 만약에 네, 아까 댓글에 소크라테스 이우성, 놓치면 변우혁 다 어떻게 하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거죠. 만약에 반대인. 데이비슨이나 오스틴 같은 선수가 기아에 그럼요. 있다면은, 네. 네. 그러면 또 이 파괴력이 어마무시해지는 거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시장이 그럼요. 진짜 넓습니다. 네. 진짜 네. 이 미국 시장은 정말 많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거기다가 지금 뭐 일본도 지금 그저께 이제 재팬시리즈가 네. 끝났기 때문에 일본으로 유출한 선수들 또 일본에서 어찌됐건 이제 성공을 못한 선수들 중에도 괜찮은 선수 있으면 또 데려올 거라는 거죠. 요즘 흐름이 데이비슨. 그래요. 진짜 야수들 일본 거쳐서 한국 오는 선수들 진짜 많아요. 많아요. 데이비슨 선수도 데이비슨, 그랬고요. 네. 예. 맥키넌 선수도 그랬고요. 네, 맥키넌 예. 그래서 진짜 변수가 많습니다. 이 네. 외국인 선수 시장은. 참 지금 전력 내년 우승 장담 못해. 네. 이게 단장님들 보면은 우승해서 막 좋잖아요. 그리고 다음날부터 딱 하루 엄청나게 무거운 고민이 막 다가온대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우승 기쁨에 취할 틈도 없이 그렇죠. 바로 전력 구상해야 되고 이게 이제 물론 단장이 결정은 하지만 다 그 프런트 팀원들의 의견을 다 취합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치열해요. 한 시즌 리뷰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될 것이며 FA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그러면 이제 FA마다 구단들이 다 평가를 합니다. 네. FA 시장에 나온 선수를 다 평가를 해요. 예, 그래서 이 선수가 필요한 선수인가, 필요한 선수면은 계약 규모가 얼마나 될 것 같은가 이런 것까지 다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치열하고 바쁜 시기입니다. 맞아요. 예. 제가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이제 어떤 단장님 방에 갔더니 KBO가 한 600명이 좀 넘을 거예요. 선수가 네. 600명 좀 넘죠. 600명 선수의 그 포스트 카드를 다. 그러니까 이 선수 군 필인지 미필인지 장단점 다 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붙여놓은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여차하면 이렇게 막 셔플해 보는 거지. FA 기간 얼마나 남았는지 쫙 해서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각 단장님들이 지금 그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또 시장에 또 변수가 많다. 막 그래서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픈 시기입니다. 그럼요. 네. 타이거스 V13님 몬카다 얘기하셨는데 몬카다 몸값이 좀 비싸요. 근데 아니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고척 스카이돔 가서 경기 봤거든요. 네. 경기 봤는데 단장님도 몇 분 오셨더라고요. 네.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쿠바 선수들 중에 괜찮은 괜찮은 선수들 선수. 좀 보려고. 근데 생각보다 이번에 일본 그 합류 선수가 적어서 네. 맞아요. 생각보다 수준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좀 마운드에 있어서는 딱히 KBO에서 네. 막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는 선수가 이렇게 보이진 않았는데 그 몬카다 선수는 그래도 좀 돋보이긴 하더라고요. 좋은 수비도 맞아요. 나왔었고, 수비가 괜찮았어요. 네, 안타 적시타도 나왔었고 했는데 몬카다 선수는 좀 이례적인 케이스죠. 메이저리그에서 한 2년 뛰었는데 갑자기 덜컥 3년 차를 앞두고 큰 계약을 해가지고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결국엔 이 계약이 실패작이 됐습니다. 네. 시카고 화이삭스가 이 선수를 어떻게 뒀냐면 에이스인 크리스 세이 선수를 보스턴으로 보낼 때 보스턴에서 트레이드 패키지 3명인가 4명 중에 한 명이 몬카다 선수였어요. 당시에는 아마 베이스볼 아메리카 7인가 그랬습니다. 몬카다 선수가 전체 7번째 최고 유망주였는데 터지나 싶었는데 터졌다 싶어서 대형 계약을 안겨주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하향세를 타면서 올해 또 큰 부상까지 있었던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플러스 1 옵션을 실행하지 않았죠. 맞아요. 그러면서 FA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뛸 마음이 있답니다. 네, 마음은 있지. 있겠죠. 네, 마음은 네. 있지. 그러니까 저 어떻게 보면 금액을 지금 어떻게 몬카다 선수가 프리미어 투입에 나온 이유가 이거예요. 쇼케이스. 네. 아시아 구단 MPB나 KBO나 뭐 더 넓게 보면 CPBL까지 네. 바라보는 거죠. 저 선수 1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 않나요? 이 선수가 그때 당시인데 19살 때 19살에 계약했으니까 네, 맞아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돈 많은 10대 맞아요. 이렇게 네. 기록이 됐었고 관련 기사가 하나 있는데 15년에 이제 그 겨울에 플로리다에서 캠프하니까 그때 이제 자동차 딜러들에게 직접 본인이 전화합니다. BMW, i8, 람보르기니 후라칸. 난 이 차를 본 적도 없어. 네. BMW X6 그래서 10대를 본인 이름으로 갖고 알아. 갖고 알아지고 그렇게 해서 개조해서 그때 비용만 50만 달러가 넘었다고 6억 그 당시로. 심지어 근데 그때 본인은 운전면허도 없었대요. 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비싼 이동수단은 형이 물려준 자전거. 그게 전부였다. 자전거 타던 사람이 네. 한 번에. 자동차를- 이야. 한 방에 이렇게 인생 역전을 근데 했다는 쿠바 기사를 본 적이 선수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 좀 있어요. 옛날 세스페데스 선수도 그죠.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차를 막 갖고 몸도 오고, 좋아지고. 막 이랬는데 그 일본에 많이 가잖아요. 쿠바 선수들이 그렇죠.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일본 구단에서도 이 쿠바 선수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대요.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게 있대요. 쿠바 선수들은. 네, 그래서 좀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허세충이라고 면허도 없는데. 그러니까 면허도 없는데. 면허도 없는데. 자동차에는 자동차에는 뭐죠? 쉐릴릭스. 그렇죠. 하이브리드에서만 쓸 수 있는 네, 그렇죠. 엔진 오일입니다. 옛날에 그게 야시엘 푸이그 선수가 네. 과속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계속 딱지되고 네, 그런 경우도 벌금. 있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다저스 시절에. 그게 네. 웃겨요. 그래서 맨날 티켓은 그러니까 과속 티켓을 네. 받는데 맨날 야구장 늦게 와. 네. 얘 뭐야? 네, 맞아요. 그런 거 있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약간 쿠바 선수들은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모범적이고 성실한 선수도 있는데 약간 이렇게 망명해오거나 네. 막 이런.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다른 거죠. 쿠바와 미국이. 그렇죠. 완전 다른 세상이니까 이 달라진 거에 있어서 조금 이상하게 적응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한국에 와서 제네시스를 시리즈별로 드리면 되겠네. 그러면은 그 구단이 할 수 있는. 10단 드림 되나요? 저 구단은 할 수 있지 않나요? 저 구단은 네, 근데 몬카타 선수에 대한 니즈가 솔직히 말하면 KBO에서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키움? 기량이 있지만 키움. 푸이그 선수가 키움에서 잘 이거 되긴 봐요. 했는데 EV 시리즈별로 드린다. 아유 뭐 EV 시리즈. 저 구단은 할 수 있을 것 같네. 근데 기아에 MVP 3루수가 있는데 아, 그것도 그러네. 찜원. 그치 뭐. 1루수로? 1루수로 일루수로? 이렇게 되네. 네. 그 고민은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네. 네. 그냥 오픈해 놓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기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뭐 기아뿐만 아니라
9개 구단의 그러니까 나머지 9개 구단 단장들의 또 구단들의 프론트의 고민이기도 해요. 기아 말씀 조금만 더 드릴게요. 네네. 어쨌든 기아는 이범호 감독과 연장 계약을 맞아요.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범호 감독이 한 말이 이제 원래 2년 계약을 했었죠. 그렇죠. 내년까지였는데 이 내년 게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3년을 3년을, 더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범호 감독과 이제 최소 4년을 같이 하게 되는 1년까지. 거죠. 네. 내년 계약을 없애고 이제 거기에 3년을 붙인 겁니다. 새로 3년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범호 감독의 목표는 계약 기간 내에 다시 정상에 오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뭐 세울 만한 목표로 보여요. 지금 전력도 좋고 또 젊은 선수들도 투타에서 좀 올라오고 있고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데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이범호 감독이 시즌 한 중반 넘어가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좀 미래를 한번 봤대요. 근데 이의리 선수가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재활에서 돌아오는 시기가 내년 중반 정도예요. 그러면서 내년에 다시 또 이 선발진에 대한 고민을 또 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하면서 가능하면 좀 선발진 FA 보강? 약간 이런 걸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아 또한 이 셀러리 캡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게 물론 상황이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네. 셀러리 캡 기준선이. 하지만 우승을 하면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은 기존 선수의 연봉이 올라가요. 네, 올라가죠. 네. 아마 김도영 선수는 오, 진짜. 네. 장단컨대 연차에 있어서 최고 최고 연봉을 연봉 무조건 찍겠죠? 네, 네. 최고 연봉, 연차 최고 연봉은 네. 확정이죠. 네, 얼마를 근데- 넘어서냐가 지금 문제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김도영 선수만큼의 이런 대폭 상한 대폭 증액은 아니겠지만 다른 선수들도 젊은 선수들도 분명 이제 올라가요. 연봉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우승팀의 딜레마가 이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셀러리 캡이 되잖아요. 네. 우승을 해도 좋은데 셀러리 캡은 있어. 그러면은 이 선수들을 다 연봉을 올려주면은 막상 또 FA 시장에서 쓸 돈이 없죠. 제한적이게 네. 된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딜레마라고 이야. 또 심지학 단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참 정말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네요. 네, 그러니까 참 지금 뭐 36년산 타이거 팬 말씀이 많이 벌었는데 네. 셀러리 캡 제도는 여전히 남아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상백이 뭐 광주에 집 보러 갔다던데 또 저거 나오기 시작했군요. 엄상백 선수는 지금 스탠포드 호텔에 있습니다. 저것도 나오기 시작. 엄상백 선수 대표팀 네. 가 있는데 어떻게 광주에 네. 집을 보러 갔지? 네. 뭐 광주 송정역에서 목격됐네요. 또 이런 얘기 또 나오겠네. 엄사백은 왜 상암이 있어요? 지금? 지금 대표팀에 있잖아요. 네. 아, 프리미어 엄상백 12 선수 대표팀에 대표팀에 있습니다. 있잖아요. 네. 아 대표팀 상암동에 있어요? 네, 스탠포드 그 호텔에 스탠포드 호텔에 있습니다. 있어요. 거기 네. 있어요. 네. 아니, 네. 아 그렇죠. 네. 네. 다리만 스탠포드 건너면 되니까. 네. 아, 몇 달 전에 어떻게 알고 몇 달 전에 광주에서 지금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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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그러니까 헬리오스님이 또 저런 이야기 나오네. 또 이런 말씀 해주시죠. 슈밍 선수가 이제 곽도규 선수의 연봉을 얘기했는데 네. 이 말씀해 주신 거 이 연봉에 글쎄요 9천만 원 이상 아니 1억?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네, 않을까요? 상징적인 네. 의미를 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년이 4년 차가 되는 거죠. 곽도규 선수가 이제 3년 차죠. 곽도규 선수. 곽도규 네. 선수 이제 3년 차가 되니까 아마 예. 네. 저렇게 갈 수 있게 맞춰줄 것 예, 같아요. 1억 네. 닿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게 진짜 한 선수 한 선수 이렇게 올려주죠? 그러면 이게 총액이 굉장히 커져요. 총액이 이만해지네. 예. 그래서 이게 딜레마예요. 다행히 그래도 좀 기준선이 높아진 게 어느 정도 여유분은 주겠지만 과연 이 여유분이 외부의 표현까지 할 수 있는 여유분은 될 것인가?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짱구. 저 짱구 에어곰님. 아, 이 선수 근데 마인드도 좋고요. 말도 잘하고요. 맞아요. 계속 잘할 것 같아요, 야구. 네, 진짜 한국 최고의 왼손 중간 투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 저 야구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 저 이의리 선수 야구 잘하던데 아, 이유리 선수. 네. 아, 진짜 예. 결국 이유리가 아니라. 이의리 아닙니다. 네, 얘기를 해줬죠.